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뇌혈관 질환.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증가로 인해 더욱 높아지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 거기에 혈관 속 혈전은 그야말로 죽음을 부르는 덩어리. 중년 대표 탤런트 이숙 역시 혈관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뇌경색이 두세 차례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이 두세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막히거나 터지거나 혈압과 혈전에서 벗어나는 비법을 지금 만나보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바로 유쾌함이 매력적인 명품 조연 탤런트 이숙. 언제 또 이렇게 가수로 변신하신 거예요? 어머나, 제가 노래한지 몰랐어요? 저 탤런트 가수, 5집 가수예요. 명품 조연에서 5집 트로트 가수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만능 엔터테이너 이숙 씨. 그런데 그녀와 함께 있는 이 훈남은 누구? 트로트계 요즘에 뜨는 아주 혼수 상태 하면 다 알 거예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혼수 상태. 그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네. 뭐 의미가 있나요? 저희들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혼수 상태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마성의 작곡가라는 사실. 이때 녹음실을 깜짝 방문한 또 한 사람. 지금 또 이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한국 트로트계의 거성, 아주 디바, 흑진주, 박혜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혜신 가수를 모르면 간첩이죠. 트로트계 흑진주, 트로트계 비욘세. 화끈하게 신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나처럼 이렇게. 그렇지. 박혜신입니다. 화끈하게 신나게. 화끈하게 신나게. 오예. 동료들이 말하는 트로트 가수 이숙은 어떤 모습일까? 이수 선배님이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쌍봉떼기 이숙입니다. 요 멘트 자체가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가수로서는 일단 저는 합격. 네. 100점. 땡큐. 선생님 오셨는데 선생님의 그 명작 민감한 여자 한번 듣고 싶어요. 민감한 여자. 살랑살랑 내게 와서 말랑말랑 내 마음을 러브 I love you. 민감한 여자 그게 바로 나예요. 신나는 노래만큼 일도 유쾌하게 즐기면서 하는 그녀. 과연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 어서 오세요. 웰컴. 선생님 저희 직접 보러 왔어요. 아유, 들어오세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이숙의 45년차 배우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그녀의 사진들.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데뷔할 때 찍었던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좀 섹시하지 않아요? 매력 있지 않아요? 갓 20살, 풋풋한 나이부터 시작한 배우의 길. 연극 무대를 비롯해 브라운관까지 종횡무진하며 달려온 연기 인생이 어느덧 45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어엿한 중견 배우다. 제가 원래 CBS 성우 한 3년 하다가 그것도 시험을 봐서 73년대 또 76년대 시험 봐서 또 MBC 탤런트 8기생 입사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연극을 좀 하면서 백상 예술대상 신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한국일보에서 주는 건데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돌이에요, 돌. 그녀 인생에 잊지 못할 신인상은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과 같다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보여줄 게 있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제가 지금 봉숭아 물을 좀 드렸거든요. 이거 매니큐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그 뜰에 있는 그 봉숭아 이렇게 따가지고 백반도 섞어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봉숭아 물 들여주던 그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도 봉숭아 물을 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날 때면 가끔씩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며 엄마를 추억한다는 이숙 씨. 엄마 얘기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어머님이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은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가끔씩 사진 보면서 또 추억하면서 그렇습니다. 6년 전 긴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신 어머니.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쓰러지신 이유는 뭘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니까 뇌졸중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통원 치료를 할 정도로 그 간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이어가지고 그때 그 콜밴 타고 장애인 차량 타고 치료받고 한 18년 거의 가까이 병마와 싸우시다가 가셨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폈던 그녀. 어머니가 떠난 지금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는데 아니 그 혈관 질환이 그 가족력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또 엄마 따라서 또 고혈압이 약간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혈압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지혈증도 약간 높다고 그래서 걱정은 좀 돼요. 뇌졸중 가족력에 혈압약까지 복용 중이라는 이숙 씨. 혈관 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그녀의 상태를 긴급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 검진은 자주 하니까 종합적으로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혈관만 또 이렇게 검사하러 오니까 긴장이 좀 되네. 먼저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맥경화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숙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네, 검사를 했더니 혈관 나이로 평가했을 때 한 80세 정도 되는 혈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80대 혈관 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 뜻밖의 결과에 한층 무거워진 그녀의 발걸음.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과연 현재 그녀의 혈관은 어떤 상태일까? 이제 MRI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양측 머리에 이렇게 구름 낀 것처럼 하얗게 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 뇌혈관 곳곳에 구름처럼 보이는 현상들. 이거는 우리 이숙님이 지금까지 증상은 없으셨지만 머릿속에서는 뇌경색이 두세 차례 있었던 겁니다. 뇌경색이 두세 차례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경동맥 초음파 상에서 혈전이 3군데 정도 보이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관 곳곳에서 발견된 혈전. 이 정도시면 증상은 없으셨지만 뇌경색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혈전이 더 이상 끼지 않도록 혈전약을 드셔야 약을 돼요. 계속 먹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데 진짜. 검사 결과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던 그녀의 혈관 건강. 뇌경색의 위험을 부르는 혈전, 얼마나 위험한 걸까?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혈전의 정체, 지금 알아보자. 아유, 언제나 그 유쾌하고 건강한 이미지신데 지금 검사 결과를 듣고 좀 충격을 받으실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환영은 해야죠. 이숙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 듣고는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혈전도 있다고 그러지. 뭐 피도 또 이렇게 뭐 안 좋지. 또 뭐 하여튼 또 뇌경색 그 무증상 뇌경색이 네. 한 두세 차례 왔다 갔다지. 저는 정말 영혼이 가출했어요. 그야말로. 저 신박했어요, 사실. 수치도 수치인데 두세 번 지나갔다는 말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증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나 보죠? 증상이 없는데도 우연히 찍어봤을 때 발견되는 뇌경색 부위가 있는 게 우리가 무증상성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숙 씨도 사실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어디 한쪽에 편마비가 생기거나 뭐 구음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이제 검사 결과를 보셨을 때 그렇게 이상이 좀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 이후에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더 챙겨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인 돌연사 1위가 심근경색이고요. 단일 질환 사망률 2, 3위도 심뇌혈관 질환에 해당됩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질환이 바로 이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즘 같은 또 봄 환절기 이럴 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가요? 맞아요. 보통은 이런 혈관 질환은 겨울철에 무조건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겨울인 줄 알았는데. 네, 이 건강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이 혈관 관련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겨울철보다는 요즘 같은 환절기, 봄철에 더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 일교차가 심하면은 낮에는 따뜻해서 혈관이 늘어지고 확장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밤이 되거나 새벽이 되면 추워지니까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오르겠죠. 이 혈압이 오를 때 혈전이 날아가면 혈관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혈압이 오르면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목욕탕에 가면 네. 냉탕, 온탕 네. 몇 네네. 번씩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지금 딱 들으니까 갑자기 순간 떠올랐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젊었거나 아니면 혈관이 튼튼할 때는 네네. 냉탕, 온탕을 가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혈압이 높고 혈관이 딱딱해져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동맥경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럼 저는 거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관리를 하시면서 하셔야죠. 그게 건강이 좋은 줄 아셨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때문에 또 일상을 잃은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 같다는 사연의 주인공. 젊어 보이시는데 걸음걸이가 그렇죠? 마비가 왔네요. 몸이 조금 불편해진 것 같은데 뇌출혈 수술로 왼쪽 좌측 편마비가 생겨서 왼쪽은 실수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뇌출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뇌출혈 후유증이에요. 편마비가 생기면서 시신경 손상까지 있으니까 저기 왼쪽 쓰는 거에 조금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일상이 무너진 송미경 씨. 가장 익숙한 집안도 이제는 장애물 투성이라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언제 이렇게 발병 하신 거예요? 네, 2019년 11월 5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운전을 하는데 우측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찡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느닷없이 찾아온 벼락두통의 정체는 바로 뇌출혈. 거기에 무서운 거예요. 일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다니까요.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게.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건강관리를 잘 안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생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같이 밤을 새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따로 공방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게 움직였던 게 원인이 되었나 싶기도 해요.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뇌출혈 후유증. 마비와 저림의 고통은 일상이 되었다고.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려서. 물건 하나 잡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쉽지 않다. 아무래도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에 에어프라이어에 돈가스를 요리한다고 젓이에 옮겨 담으려고 하는데 이쪽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쪽은 찌개를 짓고 돈가스를 꺼내면서 얘는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 저 정도면 심각한 화상인데요. 해진 거예요, 화상이에요? 화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기포가 생겼던 게 꺼지니까 이렇게 됐네. 이걸 계속 붙였는데도. 이게 한 달 먹을 진통제랑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네. 현재 그녀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산더미 같은 약봉지들. 혈관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한다는데 잘 때도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자주 깨고 해서 약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날은 푹 잘 수 있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써보지만 외출을 준비하는 사소한 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뇌출혈 이후에 생활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이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네요. 힘겨운 발걸음을 이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송미경 씨. 힘들지만 발걸음을 재촉하며 찾아온 이곳은 2년 전만 해도 그녀의 일터였던 공방이다. 네, 여기는 제가 10년 넘게 운영하던 공방이에요. 문화센터 출강이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방과후 활동, 동아리 수업을 제가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쓰러지는 날도 동아리 활동 수업을 낮에 갔다가 저녁에 쇼핑 좀 하고 집에 가서 쓰러졌죠. 공방 운영과 방과후 수업까지 병행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했던 송미경 씨. 공방엔 여전히 그녀의 작품들이 한가득이다. 이젠 저길 가도 예전처럼 이렇게 뭘 만들고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이 공방마저 처분해서 할 수 없다는 의지가 꺾이면은 우울증도 생기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작품들을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역시 가족이다. 딸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어제 마침 어린아이가 기숙사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세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제가 다 챙겨줬을 텐데 딸아이가 이제 많이 챙겨서 들어가고 하는 그 뒷모습 보니까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 할 텐데 싶어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게 혈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혈전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혈전을 좀 쉽게 말하면은 피딱지. 피딱지. 네, 피가 굳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인 물처럼 피 속에 혈액이 기름 찌꺼기하고 염증 덩어리가 엉겨 붙어서 왜 우리 그 코피 났을 때 덩어리 진 거나 가끔 나잖아요. 그런 상태가 혈관에 있다라고 시커먼 거 해요. 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덩어리가 뭐 이만하게 생겼어요. 점점 가는 혈관으로 이동하다가 끝에 가서 꽉 막혀버리면 아이고. 그러면 심근경색증이나 혹은 뇌졸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버릴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어떡하니. 게다가 그럼 이 혈전을 만드는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고지혈증이거든요. 성인의 한 6명 중에 1명 정도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고지혈증은 증상이 있느냐? 고지혈증도 증상이 없어요. 원인도 증상이 없고 결과도 증상이 없고 큰일 나서야 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전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지혈증 너무 많으니까. 다 거의 다 고지혈증이라고 그래. 저도 있고 그냥 고지혈증. 감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이제 이숙 씨는 혈압도 높으신 거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 가수 방실이 씨가 네. 쓰러졌을 때 네, 7년 전에 네. 저도 안 먹고 있다가 약간 고혈압인데 그냥 뭐 정말 무시치고 안 먹었어요. 그러다 방실이 쓰러지는 바람에 아차
나도 먹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뭐를요, 지금까지. 뭐를요? 혈압약을. 혈압약을? 안 먹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이제는 혈압약은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어요.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혈전이 있고 혈압도 높은 상태일 때 우리 혈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정상 혈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정상 혈관의 경우에는 주사기 안에 이렇게 혈액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네. 혈액 순환이 아주 잘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제 잘 되네요. 흐름이. 다음으로는 한번 혈전이 있는 혈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혈압이 높고 우리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요. 벌써 주사기의 흐름이 이렇게 막힙니다. 잘 안 나와. 네, 혈액의 흐름이 정체가 되고 막히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혈압까지 높게 되면요. 이런 약해진 틈 부위로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압이 오르는 게 왜 더 무서우냐면요. 일단 고혈압 그러면은 심근경색, 뭐 뇌졸중, 심부전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문제는 고혈압도 증상이 없어요. 게다가 어떤 보고가 있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튼 사망하는 모든 원인, 그 사망하는 원인에 어떤 요인이 기여하느냐, 그 기여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20%로 고혈압이 1위인 거예요. 이 고혈압이 1위라는 거는요. 흡연이나 비만보다 혈압이 사망하는 데 기여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반려견과 함께 활기차게 등장하는 이호근 씨. 건강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2년 전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다는데 2019년에 정말 갑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스텐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 심장의 일부 세포가 사실은 괴사가 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교수님께서 그 심장을 100% 살릴 수는 없지만 예전의 건강을 어느 정도 찾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 심장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막힌 혈관을 살린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이호근 씨. 다친 다음에 한동안은 이 친구 쫓아가지 못하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80%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꾸준한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근력과 심폐 기능을 높이고 있다는데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계단 오르락내리락하는 운동량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심폐기능이나 이런 쪽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는. 1시간여의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호근 씨. 왔어? 아이고, 야, 이거 뭐? 야, 뭐 또 저녁 타임에 네가 제대로 왔네. 응? 갑작스러운 그 사고를 당할 때 그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을 했을 때 마침 옆에 있었고요. 그 밖에 것좀 직접 물어보시죠. 이 친구가 갑자기 속이 타부룩하고 그래서 속이 안 좋다 그러길래 체한 줄 알았어요. 체한 줄 알고 뭐 손도 따주고 발도 따주고 등도 쳐주고 등도 쳐주고 마사지 비슷하게 해줬는데 잠깐 괜찮다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가슴이 미치겠다 갑자기. 저렇게 심근경색일 때 약간 이게 위장 증상인 줄 알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체한 줄 알고. 결국 쓰러진 그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대학병원에 데려갔죠. 응급실에 갔더니 바로 입원 수속하고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그 심혈관이 막혀서 당장 시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좀 더 늦었으면 이 친구는 지금 못 봤죠.
네, 그냥 생명의 은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잘해주고 싶지만 뭐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이런 맛있는 음식 좀 권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호근 씨의 진단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급성 심근경색. 응급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을 진행해 다행히 살 수 있었다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때 그의 버팀목이 되어준 건 아들이었다. 그래, 아들 왔구나. 그래, 앉아라. 그래서인지 다시 찾은 부자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다고. 너 지금 언제 사귈 거야? 응? 복학하면 아이고 군대에서 제대하면 사귄다 뭐 복학하면 사귄다 언제 사귀어? 내가 지금 데리고 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응?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집 밖에 있다가 이제 전에 들었는데 병원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잘 이겨내실 거라고 일단 믿었고 또 잘 이겨내셨어서 지금 건강이 확실히 많이 좋아지시고 운동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만 유지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심한 듯 보여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애틋한 아빠와 아들이다. 심장에 다시 숨을 불어넣은 남자. 이호근 씨의 혈관 건강 지키는 비결은 뭘까? 제가 심장 재활 운동을 하면서 하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자전거 집 안에서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운동이 또 하나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의 또 다른 운동법은? 책을 이렇게 수건에 쌌습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 근육을 집중적으로 좀 강화해서 운동이 됩니다. 조금만 해보면은 벌써 이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가 많이 당기고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저 운동이 우리가 말하는 비복근, 그러니까 가자미근을 강화시키는 좋은 운동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아주 좋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TV 보면서. 그런데 운동하다 말고 갑자기 냄비에 물을 채우는 호근 씨. 이걸 가지고 제가 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걸로 운동을 하신다고요? 네네. 아니, 냄비에 물을 받아서 운동을 한다고요? 저게 무슨 운동이죠? 뭐예요, 이거는?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스쿼트 있잖아요. 네, 스쿼트 운동에 자세를 좀 잡아주면서 약간의 힘을 더 가해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고요. 냄비 스쿼트라고 할까요? 냄비를 들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 냄비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천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우선적입니다. 보시죠.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라와도 그대로입니다.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기발한 운동법이다. 그렇다면 심장 혈관을 지키기 위한 그의 식습관은 어떨까? 오늘 저녁 메뉴는 노릇노릇 잘 구운 고등어. 심장 질환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류에 오메가3가 많이 풍부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 혈전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고등어 생선 같은 걸 주로 먹고 있습니다. 예. 몸에 좋다는 샐러드 좀 준비 중이야.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해준다는 토마토도 단골 메뉴. 그런데 그때 뭔가를 꺼내 토마토 샐러드에 뿌리는 호근 씨. 혈관 건강을 위해 요즘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 이것의 정체는? 낫또를 제가 꾸준히 먹었었습니다. 낫또 안에 있는 그 실 같은 그런 성분이 우리 몸에 나쁘게 생기는 혈전을 막아주는 그런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그 낫또균을 배양한 그러한 분말이에요. 그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나토균을 배양한 분말인 나토키나제. 나토키나제가 혈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일단 나토는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평상시에도. 네네. 저도 정말 잘 먹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도대체 나토키나제가 뭐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나토인데요. 나토를 이렇게 집으면 찍찍 올라오죠. 네네네. 거미줄 같이. 이게 이 성분을 뽑아서 만든 거라는. 이게 실 보이시죠? 네네네. 네. 근데 그 실이 좋은 거라면서요. 이 실 성분에서 뭔가를 추출하고 정제해서 만든 게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예요. 네. 원래 그 실들이 막 입에 붙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대두에는 네. 나토키나제가 처음엔 없어요. 아. 그런데 유익한 균들이 네. 이 대두의 영양 성분을 바꾸는 과정에 이 실과 나토키나제 성분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나토키나제가 혈전을 용해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실제로요. 우리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쓰는 혈전을 녹이는 약도 모모키나제라고 들었어요. 네. 그 성분명이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호근 씨의 혈관 건강 지키는 건강 밥상. 채소와 생선 등 혈관에 좋은 식품 위주로 챙겨 먹는다. 특이한 뭐 나또 특유의 그런 맛은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끈적임 자체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맞지. 근데 끈적이는 느낌은 없잖아. 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로 얘기가 되는 건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혈액 검사 하거든. 나 같은 사람은 LDL이 50이 안 돼야 돼. 50 미만이어야 되는데 대략 한 45, 48 이렇게 나오거든.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호근 씨. 아픔을 겪고 일어선 그에게는 소박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요번에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인생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그마한 목표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목표인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줘야겠다. 즉 아이들이 자손들이 나서 클 때까지 제가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제가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몸이 안 좋고 이제 크게 이런 불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다짐이나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한편 생각지도 못한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던 이숙 씨. 자신의 관리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이곳으로 초대했는데 지난번 그 검사한 일에 내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정말 살을 좀 빼고 운동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운동을 같이 또 해요. 자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만나서 내가 이제 봄도 됐고 따뜻이 이렇게 한번 걸으려고 지금 나오라고 그랬어.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혜신. 오늘은 운동 친구 박혜신 씨와 함께 걷기로 했다. 자주 만나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맨날 이렇게 누가 보면 엄마랑 딸인 줄 아닌가? 그냥 이모하고 조카라고 그래. 보기만 해도 다정한 그녀들. 과연 운동 모습은 어떨까? 굉장히 천천히 걸으시네요. 수다 반, 걷기 반. 걷는 건지 노는 건지. 우리 여기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 사진 하나 찍자 우리 마스크 쓰고 자 하나, 둘, 오! 우리 여기 앉아 쉬어요. 그래. 걷기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휴식을 취하는 두 사람. 얼핏 보기에도 다리 운동보다 입 운동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걸으실 때 말을 많이 하시면서 같이 걸으세요? 엄청 많이 하세요. 운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데 그 좋은 말씀 하시면서 또 행복해 하시니까 거기 또 나름 활력소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또 이래저래 뭐 운동이니까요. 그죠? 정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설렁설렁 걸으신 것 같으신데요. 내가 진짜 이거는 그냥 호숫가 보면서 그냥 양념으로 걷는 건데 진짜 내가 운동하는 모습 한번 내가 헬스장에서 보여줄게. 제대로 된 운동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나타난 그녀. 어떤 운동 주로 하세요? 따라와 보세요. 호기롭게 시작한 그녀의 운동. 먼저 팔 운동에 돌입하는데
조금은 엉성해 보여도 열심히 운동에 임하는 것 같다. 이제 슬슬 땀이 나고 힘이 들 때쯤 갑자기 일어나는 이숙 씨. 아니 벌써 첫 번째 운동 끝? 곧바로 두 번째 운동에 돌입한다. 이거는 최소한 30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요. 저 몇 분 하신 거예요? 한 10분 정도씩. 조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좀 골라서 짧게 해서 빨리 또 시간 맞추고 막 그래요. 그녀의 운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뭔가 엉성하면서 대충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유, 오늘 운동 많이 했다. 오늘 운동 끝나신 거예요? 적당히 또 빨리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아 예. 저희가 좀 특별히 좀 운동 알려주실 분을 모셨어요. 아 그래요? 그녀를 위해 특별히 혈관 건강 제대로 지키는 운동법을 알려줄 박정근 트레이너. 네, 옆에서 이제 이숙 선생님 운동하시는 거 보셨는데 좀 어떻던가요? 운동이라기보다는 동작에 가까운 운동. 강도가 좀 낮은 운동이었죠. 또 운동 시간이 종목은 많지만 짧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못한 운동이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좀 해야 좀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좀 맑아질까요? 오늘 그 제가 회원님께 필요한 운동 2가지 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 튼튼 만사 혈통 운동법. 먼저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바닥을 짚어 쪼그려 앉은 뒤 몸을 둥글게 말아준다. 이어 기지개를 켜듯 쭉 뻗으며 일어나는데 이때 발끝으로 선 상태를 10초간 유지해준다. 두 번째, 혈관 튼튼 바닥 짚기 운동법.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후 허리와 무릎을 살짝 굽힌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의 중심을 싣고 반대쪽 발을 뻗어 바닥에 찍어준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동작을 20번 반복해준다. 엉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하게 운동에 임하는 이숙 씨.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에 건강을 지키려는 그녀의 의지가 보인다. 약간 진지해 보이네요, 표정이. 내가 지금까지 운동법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니까 정말 유익했고 또 TV 보면서 아니면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날 오후 운동 후 식사 준비라는 이숙 씨. 이 틈을 타서 그녀의 식습관 점검에 나섰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봤어요. 아유, 잡다하게 다 뭘 놀아가지고 좀 뭐 지저분하고 복잡해도 좀 용서하세요. 드디어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뭐 반찬이 한가득 쌓여 있는데요? 맵고 짠 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때 레이더에 딱 걸린 떡 그리고 뒤이어 소시지까지 발견. 혈관 건강에 이런 떡이나 이런 거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안 좋아도 그냥 조금씩 먹는데 빼버릴까? 그러면 냉장고에서 빼야 되겠네. 안 먹을게. 예, 안 먹을게 이제. 빼도 좋겠어요.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아웃. 그래도 요즘 혈관 건강을 챙기기 위해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 검진 이후로 놀래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먹는 게 있습니다. 뭘 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녀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콩. 콩은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성한테도 물론 좋고 그 혈관에도 좋다고 콩이 그러는데 이 콩을 좀 듬뿍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 석촌동의 콩여사가 한번 돼보려고 콩. 석촌동 콩여사의 오늘의 메뉴. 잘 지은 콩밥과 냄새부터 고소한 된장찌개, 영양 가득한 두부와 감칠맛을 더한 콩자반까지 콩 가득한 점심 한상 완성.
잘 먹겠습니다. 가족력도 있고 뇌혈관 세 군데에서 혈전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들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혈관을 지키겠다는 그녀. 그런 그녀가 식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 뭘 또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식사를 했으니까 간식으로 조금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요거트 같은데 네. 옆에 가루는 뭐예요? 나토키나제라고 그 라또에서 추출한 거래요. 냉장고에도 나토가 있던데 예. 왜 이걸로 드시는 거예요? 아우 저 나토만 굉장히 먹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또 거기 또 실 나오는 실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좀 힘드니까 거기서 추출한 또 이걸 먹으면 훨씬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숙표 나토키나제 요구르트는 플레인 요구르트 80g에 나토키나제 분말을 반 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는다. 그동안 혈관 건강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혈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그녀. 혈관 건강히 잃고 후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있을 때 잘 챙기자고요. 나토키나제가 어떻게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혈액 속에는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피브리노겐은 트롬빈이라는 효소를 만나면 혈전을 만드는 주성분인 피브린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쳐서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가 나잖아요. 네. 이때 바로 조금 있다가 피가 굳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브린이거든요. 그런데 피브린이 겉에서 상처를 치유하면 좋은데 혈액 속에서 혈관 안에서 만들어지면 바로 이게 혈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키나제는 혈액 속에서 피브린의 전 단계인 피브리노겐을 없애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혈전 용해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토키나제가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뭐 동물 연구 결과나 인체 실험 결과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나토키나제가요, 피를 묽게 해주는 작용도 하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식품. 네. 그래서 심장이나 이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냐면 동맥 혈전증을 일부러 유도를 시킨 거예요, 쥐한테. 그 다음에 나토키나제를 섭취를 시켰더니 혈소판 응집도 억제되고, 그 다음에 동맥 폐색이나 혈전증이 생기는 게 좀 지연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나토키나제가 생체 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네네. 건강한 사람, 심혈관 위염 환자, 투석 환자 이렇게 세 그룹에게 매일 나토키나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2개월 후에 세 그룹 모두 혈액 응고인자가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나토키나제 혈압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숙 씨가 혈전도 보였고 뇌경색을 모르셨지만 앓고 지나간 데다가 혈압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나토키나제는요, 수축기 혈압이 네. 130에서 한 159 정도 되는 20대에서 80대의 86명을 대상으로 나토키나제를 섭취를 시킨 거예요. 네, 그랬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나토키나제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도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싶네요. 아니, 드시고 좋은 계시니까. 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미 드시고 좋은 계시니까요. 쪽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나토키나제가 혈행 개선, 즉 혈액순환이죠. 이런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당뇨, 콜레스테롤혈증 경계에 있는 27세에서 69세 사이의 100명을 대상으로 나토키나제 섭취군과 대조군을 나눠서 8주간 지켜봤더니 섭취군에서 혈소판 응집, 혈액 응고 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혈액 응고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혈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키나제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나요? 하루에 100mg만큼만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나토키나제 자체는 효소이기 때문에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는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콩이나 대두 알레르기가 있거나 항응고제 종류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 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만 우리 몸의 노화는 늦출 수 있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젊고 건강하게 나이 먹는 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채널 A